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여수의 한 테라스하우스 입주민들이 세대마다 설치한 그늘막 시설을 두고 여수시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던 여수시가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시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2월 들어선 450여 세대 규모의 테라스하우스입니다. 세대마다 테라스가 있는 공동주택으로 3분의 2가량 세대가 그늘막 등 햇빛 차단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테라스 시설을 이용을 하려면 비나 햇볕에 무조건 노출이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다면 테라스 자체를 이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문제가 생긴 건 지난해 3월입니다. 여수시가 햇빛 차단 시설을 설치한 300여 세대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겁니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시설 설치에 들어간 비용은 세대당 적게는 200만 원 안팎부터 많게는 2천만 원가량. 주민들은 설치 공사 전 여러 번 여수시청을 찾아가 문의했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까지 받았다며 황당해합니다. 허가 사항이 아니고 임의로 설치해도 된다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받고 이것을 공동구매로 추진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주민들은 철거 명령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여수시가 사전 통지 없이 철거 명령부터 내린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수시는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었지만 햇빛 차단 시설 설치를 허락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에서는 행위가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며 허가를 받고 설치를 했습니다. 여수시는 공동주택 그늘막 설치와 관련한 다른 자치단체의 허가 여부 등을 참고해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토속 채취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던 김준성 전 영광 군수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어제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군수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재임 시절인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토속 채취업자에게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친인척 소유의 석산 부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각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일본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시작한 지 꼭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일본 전범 기업은 배상 판결을 따르지 않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앞에서는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대법원 의견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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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 결정을 신속히 집행해 피해자가 배상받을 길을 열어달라는 내용입니다. 피해자들을 우리 사법부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줄 것인가? 대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히 이 사건을 판결하라. 같은 시각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광주 자택에 머물렀습니다. 올해 나이 94. 여느 때 같으면 기자회견과 집회 장소에 참석했겠지만 이젠 집 앞 정자에 나가는 것도 버거운 일이 됐습니다. 포도시 여기서 여기 나와서 안겼다 가고 그래 사죄를 받아야 눈을 감고 죽을 것인데. 미쓰비시는 고령인 피해자들의 애타는 시간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산 매각 명령마저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며 버티는 상황. 할머니는 우리 정부가 더 밉습니다. 외교부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법원에 의견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진 것이 아닌께 네 나라에 가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빨리 사죄하라. 그렇게 말한 대로 당당히 좀 해주면 쓰겠다 그 말이야.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천인 소송부터 강제동원 피해 소송을 시작한 지 이번 달로 꼭 30년. 시간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올해 적발된 5.18 민주화운동 왜곡 게시물이 1,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5.18 왜곡 게시물 1,274건을 적발해서 839건을 삭제 조치하고 435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왜곡 게시물 내용으로는 폭동 표현이 9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북한군 개입설, 유공자 허위 사실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 자립을 앞두고 있던 청년 2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광주에서 일주일 새 벌어진 일인데요. 현실적인 지원책 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그제 오전 7시쯤 이 아파트에 사는 19살 A양이 13층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총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가지고 입주자한테 그 시간까지 와가지고 일일한테 그쪽에 신고해가지고. A양은 지난해 보육원에서 퇴소한 뒤 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1년여를 함께 생활해왔는데 본인도 장애가 있어 어려움이 더 컸습니다. 사건 전날까지 자신이 다니던 복지관에서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서엔 삶이 고달프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시설에 나와서 지가 아까워만 있게 개인적으로 안 나와. 엿새 전엔 보육원에서 자립을 준비하던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지역사회의 충격은 더 큽니다. 이태 전 광주에서 보호 종료를 앞둔 보육원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자립준비 청년지원금 인상과 심리상담 등 지원책은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비극이 끊이지 않자 광주시는 주거시설 확충과 심리안정 프로그램 등 대책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제도를 더욱 보완하여 성장, 자립, 동행의 3가지 방향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체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원책을 만들고 지원 제도의 접근성도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정보 접근성이 취약계층 청년에게는 낮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보육원에서 자라 자립을 앞둔 청년들에게 더 든든한 울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배수연입니다. 지난해 10월 현장 실습을 나가던 고등학생이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잠수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직업계 고교 현장 실습생의 안전 확보를 강화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와 자치단체 현장 실습 운영 실태 조사 목적의 안전한 실습 환경 조성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 실습 운영 기준과 산업체 선정 기준으로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모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아침에는 구름이 다소 끼어 있는데요. 오후가 되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맑은 하늘과 함께 더위도 심하지는 않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21도 안팎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29도가 예상됩니다. 그래도 아직은 습도가 높아서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낮더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비 소식 없이 선선한 날씨 속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토요일은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조금 더 내려가서 오늘보다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화순 30도, 나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8도, 고흥과 광양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9도, 강진 31도, 해남 30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7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광주 오치동의 2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나서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주인이 화상을 입었고 2층 주택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광주와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052명으로 전날보다 1,000명가량이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에서 3,690명, 전남에서는 4,36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남이 38명, 광주가 17명이고 어제 전남에서는 사망자가 7명이 늘었습니다. 광주시의회 조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도입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기준 광주시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2,700여 대입니다.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여수시의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주차장 실태 조사 결과 주차 공급률이 36% 수준으로 15,000여 면이 부족해 중장기 확충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곳은 여수시청 인근 등 관공서와 주택가, 상가 밀집 지역인 여천동, 시전동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의 위상을 높이고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명장을 선정합니다. 명장은 기계 설계와 선박 설계 등 38개 분야 92개 직종에서 연간 5명 이내로 선발하고 다음 달 23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한 직종에서 15년 이상, 도내 5년 이상 종사한 기술인 등이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되면 명장 증서와 현판, 기술 장려금을 지원받습니다. 전라남도가 호우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서 오늘부터 나흘 동안 경기도 오산역 광장에서 전남 수산물 판매 직거래 장터를 개장합니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전남도 어촌계 연합회 회원들이 직접 생산한 청정수산물과 수산 가공품 40여 품목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